일단 희석강 오늘 네. 우상호 전 의원이 큰 사고를 쳤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해서 현의원 그러니까 아니 전 의원 같아 하도 그래가지고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뭐 자기도 그랬대요. 뭐 눈에 뵈는 게 없다고 이제 뵈는 게 없어요 말을 했다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오늘 JTBC에서 하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장르만 여의도. 장르만 여의도. 거기를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제 거기 출연한 기자분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그 관훈 토론회 발언에서 검찰 독재가 맞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가 있을 거다. 그렇지. 이 얘기를 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우상호 의원이 제가 그대로 얘기할게요. 쓸데없는 소리하고 지랄이야. 아 지랄이야. 이 말을 한 거예요. 거기는 그냥 유튜브도 아니고 그래도 방송 유튜브인데. 그렇죠. 종편의 유튜브인데 그런데 이제 진행자들도 이거 너무 지랄이야까지 나서 지랄이야. 지랄이 나왔어요. 그래서 진행자들도 좀 놀래니까 이거 너무 그런 거야. 아니 내가 뭐 불출마하니까 뵈는 게 없어 이러면서 했다가 맨 마지막에는 편집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계속 올라와 있었단 말이에요. 생방송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꽤 한 몇 시간 동안 올라와 있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저는 진짜 저는 우상호 의원은 이제 옛날부터 알지만 그러니까요. 제가 사람들한테 사석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민주당에서 제일 인간성 괜찮은 건 우상호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집단적으로 완전히 이성을 잃었구나. 그리고 이제 품격과 금도를 완전히 잃어버렸구나. 이 민주당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는가. 그래서 저는 이게 듣는 사람도 저널리스트로서 진행자가 저는 그래서 그게 그냥 어디 보통 그냥 동네 채널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동네 채널 아니에요. JTBC 저널리스트가 그 얘기 듣고 그냥 웃어요. 저 같으면 정말 깜짝 놀라거나 어떻게 제지를 하거나 그랬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저 여기서 형이 그랬어도 막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아무리 유튜브라도. 그러니까 회로가 돌아가죠. 그 말 하면 안 돼. 이게 딱 들어가는데 거기는 회로가 없어요. 유튜브는요 더 이상 이게 무슨 수다 떠는 그냥 저기 동네 채널 아닙니다. 아니죠. 그냥 공적인 플랫폼이에요. 이게 아프리카 TV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상호 그 대표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하는 야당 대표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여당 대표는 없었어 라면서 그렇죠. 이제 그랬으니까 지랄이다 이제 그 얘기인데 형님에서 지랄이다 나오니까 되게 재밌네. 근데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런 야당 대표는 없었어요. 이렇게 많은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는 그 야당 대표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당 대표가 그런 말이 나온 그런 반응이 나온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막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그런 표현을 했다는 것은 제가 동영상도 봤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 그분이 연대 총학생회장 전대협 부의장으로서 전두환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던 딱 그 얼굴이에요. 아까 그때로 다 돌아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뭐가 안 통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깡이 있어야 돼. 막말도 있어야 되고 목소리도 커야 되고 물리력이 필요하니까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닌데 왜 그분은 40년 전인데 지금도 이럴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 있잖아요.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뭐 논리가 없잖아. 논리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라도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법적으로 놓고 봐도 저도 이제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가 검찰 독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는 죄가 있으면 수사를 하고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고 그럼 법원의 시스템에 맞춰서 판결을 하고 그게 이제 일종의 우리 사회 약속이잖아요. 공무원이에요, 그냥 검사는. 그리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들도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아니래. 나를 잡아내면 다 독재래. 그러니까 독재의 뜻을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아마 독재를 한자로 쓰려도 모를걸요? 한자 이렇게 나와도? 저는 이 우상호 의원의 오늘 발언이 운동권 청산론에 불을 다시 지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운동권에서 그나마 양질이라고 생각했던 우상호가 이런 발언을 보여주는 그 밑바닥을 보여준 거예요. 운동권식의 사고, 독선적이고 내로남불, 항상 선과 악의 구도로 나누고 상대방은 악이다. 저는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것도 그런 사고가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처벌이니까. 경영자는 그냥 일단 악이다라고 이제 규정하는 그런 것들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취지는 물론 좋은 취지가 있습니다만 근로자들 또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있지만 그런데 과하고 그리고 현실을 무시하고 경영자는 일단 나쁘다라는 그런 그 구도 속에서 나온. 그래서 이제 저는 운동권이 학생운동 했던 사람들만 운동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학생운동을 했었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학생운동을 안 했지만 운동권식 사고와 행동을 하고 그 이념으로 지금도 세상을 재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 운동권 정치인의 전형입니다. 학생운동 출신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학생운동권들이 가장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우리 청년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운동권이란 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운동권 청산한다고 하니까 뭐 좀 뜬금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뭔지 잘 모르고 사실은 이 운동권들이 그 갖고 있는 그 기득권을 가지고서 청년 세대들의 미래를 막부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번 총선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운동권을 내보내는 총선이 돼야 하고 우상호 의원의 오늘 이 발언은 그런 것에 왜 그래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준 지점이라 생각합니다. 형님이 왜 행복해졌는지 알겠네. 옛날에 이런 거 못했거든. 저는 눈빛으로만 이렇게 뵀기 때문에 YTN 나갈 때.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게 말씀 하나 듣고 있으면 내가 저 얘기를 어떻게 참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막 드네. 좀 빨리 나오시지. 자, 우리 기사 하나 올려주세요. 오늘 그거랑 아주 비슷한 또 내로남불의 끝판왕 항소심 판결 나왔어요. 조국 장관. 조국 전 장관이 오늘 1심하고 똑같습니다. 뭐 제가 판결 내용은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릴게요. 뭐 어차피 대부분 다 아실 거고 입시 비리 문제하고 입시부의 전부 유죄. 그다음에 이제 유일한 이제 저쪽도 희망을 가졌던 게 유재수 감찰 그 무마 그 의혹이었는데 주장 자체가 일단 너무 말이 안 됐어요. 근데 그것도 유죄. 그리고 뭐 증거인멸 부분만 이제 무죄. 1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는데 저는 오늘 조국 장관이 들어갈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갔잖아요. 본인도 직감을 한 거야. 내가 오늘 이제 못 나온다는 거야. 거기 또 못 나오는데 들어가기 전에 막 하기 좀 뭐 하니까 좀 긴장되고 그랬는데 저는 오늘 뭐 법적으로 생각하면 왜 법정소라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 좀 설명 좀 누가 해주십시오. 저기 황금쥐 백호님이 왜 구속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최근에는 예전보다는 1심에 유죄 판결이 나왔을 때 법정 구속을 안 하는 비율이 올라가긴 했어요. 1심 때. 그래도 대부분의 일반 그 피고인들은 실형 선고되면서 바로 연문으로 갑니다. 끌려가요. 근데 보통은 이런 분들이 1심에서 법정 구속 안 되고 풀려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거의 다 법정 구속이 돼요. 왜냐하면 항소심이 사실심의 끝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고 내가 한 게 사실이고 거짓말이고가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 가면 아니 이게 아니라니까요가 안 돼. 그렇죠. 더 이상 못 다퉈요. 그러니까 법률심이죠. 더 이상 다툴 수 없어요 사실상 사실관계를. 그래서 통상적으로 항소심 끝나면 대부분 법정 구속을 합니다. 근데 판사가 좀 부담을 느낀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들고. 근데 판사는 부담을 느끼라고 판사를 시킨 거 아닙니까? 요즘에 좀 무섭잖아요. 실명 다 까고 맨날 그래 되니까. 좀 그 생각이 일단 좀 들었고 뭐 굳이 법적으로 놓고 보면 직권남용 여부는 법리적인 문제니까 요게 만약에 대법원에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면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거든요. 파기환송심에서. 굳이 말하면 그것 때문에 안 한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 그러고 나와서 이제 본인이 다 혐의 인정된 건 최소한 좀 뭐 유감이거나 좀 잘못했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인정 못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나와서 총선 출마. 그러니까. 저거밖에 없다니까. 저게 운동권들의 전형이에요. 저분은 운동권도 제대로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학생운동만 한 사람이 운동권이 아니라니까요. 저런 사람이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의미로.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일단은 뭐 나와서 저는 그래서 이제 뭐 어쨌건 뭐 항소심 판결은 또 존중하면 다 인정하는 건가 하니까 하나도 인정 안 하더라고. 존중이란 단어를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국조라는 조국 거기 본인 컴퓨터에 있는 폴더에 다 있었어 그게.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게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저 사람도 똑같아. 검찰 독재 청사하는데 자기도 이름을 하겠대. 그럼 대법원 판결이 제가 아무리 못해도 올 가을에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출마해서 그렇게 늦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항상 좀 오래 걸리는데 그래도 땡겨서 하여튼 총선 안에는 못 나와요. 그건 뭐 이해합니다. 근데 백 변호사님 법조인이시지만 저는 그 판사분들께 아까 부담 뭐 누구나 그렇죠. 당연히 부담 가지지만 판사라는 것은 자기 양심을 걸고 법에 따라서 판결하라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판결이 다 부담이죠. 어느 한쪽에는 그렇죠. 인생을 걸려 있는 문제니까. 그렇지만 그 부담을 지고 하라고 공인으로서 그런 자격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런 책임을 주고. 그렇죠. 그걸 가져야 퍼블릭 마인드가 있어야 모든 공직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요즘 판사들은 부담되니까 늦추고 미루고 이러다가 법정 구속을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안 하고 이러면 이 사법 질서를 어떻게 국민들이 믿고 따르겠으며 어떻게 국가가 유지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 부분은 좀 안타까운데 일단 법원에서 이번 판결 자체는 굉장히 정확하게 한 것 같아서 그리고 좀 뭐라 하죠? 어차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구속이 되고 정경심 교수도 갔다가 나오고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근데 서경님 표정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게 이번 총선에 저 양반이 저렇게 바깥에 나와 있는 게 표정 보면 굉장히 좋아 지금. 아니 뭐 좋다기보다는 이거 참 이런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죄송하긴 한데요. 네. 정치적으로 보면 저희한테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저분이 밖에서 계속 활동을 해주셔야 제일 머리 아픈 사람 누구겠어요? 이재명 대표. 그렇지. 이거 어떡하지? 저 좌국당을 어떻게 하지? 분명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준위성 정당을 어떻게 꾸려야 되지? 번호를 몇 번 줘야 내가 욕을 덜 먹을까? 근데 조국 강은 건넜는데 그럼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네. 입수? 재입수? 그렇죠. 그 강은 계속 흐를 것 같아요. 강이 안 마르고 그냥 계속 안 말라 마를 수가 없죠. 그다음에 이제 송영길 어떡하지? 뭐 별소리 다 뭐 용해인 뭐 들어온다고 그러고 막 머리 너무 아플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준연동형제 여러 가지 웃기는 지점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자충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으로 뭉칠 수 있는 사람 숫자가 저거를 함으로써 최소한 6석 7석은 날아가요. 그렇죠. 네. 맞아요. 형님 얘기하셨잖아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 또 들어온 사람들조차 굉장히 문제를 일으킬 거예요. 이게 우회상장이잖아요. 우회상장. 정상적인 정당 시스템에서는 걸러주지 못할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래서 그렇죠. 나온 사람들이 뭐야? 1세대. 자, 김의겸, 최강, 윤미향, 양이원영, 뭐 양경숙, 양정숙. 뭐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더 다음에 또 뭐 얘기하면 더 있겠지만 제가 더는 얘기 안 하겠지만 요번에는 이제 더 센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벌써 여기 지금 감옥에 계신 분도 있고 지금 거기는 분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좌국 교수 들어오고 그다음에 우리 송트남 형 들어오고 형님, 또 기가 막혀요. 이게 당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 두 분이 그러니까 저분들이 나와서 지금 유죄 판결이 나와서 뭐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다는 것에 뭐 사과까지도 바라지 않지만 여기서 대법원 이제 확정되면 들어가야 돼. 들어가죠. 그리고 심지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입시 비리는 이제 빼도 먹다부터 유죄가 끝이에요. 그냥 직권 남용고 하나 유죄 일단 유죄. 근데 그게 만약에 100번 양보해가지고 유죄소 감찰 무마가 무죄가 나와도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집행유예가 나와도 저 의원직 날아가. 만약에 저 아저씨가 좌구원 씨가 저 하여튼 배지를 달았다. 그러니까 3개월쯤 할 것 같은데. 그 준위성 정당이라는 당이 뭐 더불어 억울해 당인지 뭐 이런 당이 하나 만들어졌을 때는 비례 순번을 굉장히 많이 해놔야 돼요. 앞에가 다 날라가. 그러니까 승계할 사람이 되게 많아야 돼요. 거의 2배수, 3배수 정도 그 당선권에서. 상당히 한 50 몇 번까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현상이 선거를 떠나서 우리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너무나 비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그렇죠. 우리나라는 세계 선진국 이제 세계 5위권으로 진입해야 되는 그런 나라인데 입시 비리 저지른 사람도 금배지를 달고 아무렇지도 않는 듯이 아무 죄가 없다 주장하고 전당대회에서 민주주의의 상징인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돌린 사람도 난 아무 잘못이 없어 검찰 독재야라고 하면서 또 금배지를 달겠다고 나서고 당을 만들고 이런 것을 정치검찰의 최당. 네, 이런 것을 아이들이 보면서 지금 이런 것이 이제 가치관을 전복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국가적으로 큰 해악이고 야 진짜. 네, 더 아픈 부분이 한 분은 서울대 형사법 전공 교수예요. 그렇죠. 한 분은 변호사예요. 송트나 마치 변호사라니까요. 그렇지, 변호사야. 근데 이게 너무 뭡니까 이거 도대체. 나는 변호사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형님은 거의 이제 반 변호사예요. 저랑 계속하면서 자격증을 줘. 자격증을. 옛날에 제가 소위 말하는 조국 사태 때 너무 신박하다고 생각이 들었었어. 나를 그래서 이제 수사하는 쟤네를 나쁜 놈 만들면 되는구나라는 걸 처음 안 것 같아요. 사실 보통은 뭐 수사 받으면은 뭐 정권에 대해서 억울하다 뭐 하는데도 같은 정권이니까 또 거기다는 뭐라고 못하고 그럼 어떡하지?
나 수사 너네들이 나쁜 놈이 그거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분리시켜가지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선진국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 것이 이제 국민들의 어떤 그 인식의 수준 그리고 이제 매너의 다른 사람들의 배려 여기서 나온다고 보는데 교통사고가 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사과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제 불문율이에요. 사과하는 순간 이제 간다라는 건데 보십시오. 이제 그 조국 송영길 뭐 이런 분들이 사과를 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사과 절대 하지 말아라. 그렇지. 사과를 안 해야 오히려 산다라는 거 사과한 사람이 바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건 점점 이제 선진국에서 거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나라 발전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거꾸로 지금 역행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퇴출시켜야 됩니다. 이번 총선은 정말 이것만 잘 넘으면 세계 5위권으로 우리나라 갈 수 있습니다. 저 오늘 댓글 좀 볼게요. 오늘은 아주 뜨거워. V7을 위하여 좋은 방송이 계속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담아 실시간으로 볼 때는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슈퍼챗을 보내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수영장보다는 동대문 야구장에서 봉황대기 고교야구를 보며 여름방을 보냈는데 우리 세대네. 성동 원두라고 그랬습니다. 동대문 야구장. 네. 성동 원두. 네. 가끔 윤 대변인님이 야구를 예로 말씀하실 때 웃음이 나오곤 합니다. 두 대변인님들 꼭 당선되셔서 국민들을 위한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는 올바른 정치 부탁드립니다. LG 우승했을 때 눈물을 흘리셨다는 얘기 펑펑 울었죠. 김서정 앵커한테 들었어요. 김 여사가 굉장히 저한테 카톡 보냈어요. 울고 있다고. 자, 우리 돌멩이님 민주당은 생방 욕설 스벅서 스벅 서민 비하 스벅 서민 비하 타령에 문명 갈등인 반면 국힘은 일사불란 저번보다는 잘하겠죠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요. 저희도 할 거예요. 윤진희님 호준성님 힘내세요. 다섯 구로갑에 삽니다. 5표 갑니다. 5표. 네, 5표 확보됐습니다. 네. 5표 차이로 당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좋아요 여기. 네, 미리님, 희성님, 성모님, 호준성님 정치원사 잘 보고 있고요. 호준성님 구로갑, 윤희석 강동갑에서 이겨서 국회 입성해서 성남 사또파를 국회에서 이겨서 더듬어 방탄당을 이겨 싸우죠. 성남 사또파 창시자입니다 여기. 네, 성남 사또파. 네, 언어의 장인입니다. 장인이에요. 제가 그건 아니고. 김영님 4월이 기다려집니다. 이런 좋은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다. 두 분 꼭 당선되십시오. 바쁘시지만 건국전쟁 꼭 보십시오. 백 변호사님. 중도는 아닙니다. 우리 편 맞으시죠. 저는 하여튼 잘 왔다 갔다 합니다. 네, 맨스테이님. 그들이 보던 것들이 몇 페이지 안되는 조악한 등사물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렇지. 독재 아닙니다. 지금 뭐가 독재인가요? 네. 뭐 좀 아시네 저분이. 그러니까 많이 알아요. 독재 한자로 쓰였습니다. 맞습니다. 저거 맞습니다. 돌멩이님 야당 대표는 피스문머런 진실규명 위성정당으로 경찰 해체당, 송영길은 검찰 해체당, 조국은 법원 해체당. 네, 대한민국 위에 저기요. 네, 은철홍님, 호준성님 저희 시대 구로갑입니다. 6표. 오늘 많네. 오늘 구로에 많이 사세요. 11표. 벌써 11표 왔어요. 네, 우리 신정혜님, 또 오셨습니다. 우린 뭐지? 네. 좀 있으면 올 거야 이제 또. 네, 멋진 뿜뿜 세 분 환영합니다. 차기 총선 출마하시는 두 분은 반드시 당선하시길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포엑스라지 동료시민님, 민주당발 정치뉴스에 단명할 것 같아요. 그나마 한동훈 위원장 뉴스가 생명수 같아 아직은 살만하지만 제발 잘해서 국힘 과반으로 정상적 세상 만들어주세요. 강동갑 윤희석, 구로갑 호준석, 광진갑 김명민 화이팅. 저희 항상 붙여요 저렇게. 저분이. 네. 저분은 출연도 안 했는데 그냥 여기 오셨어요. 네. SHR72님 권선징악은 동화책에만 있나 봅니다. 꼭 두 분 당선되시길 빕니다 하셨습니다. 자 아까 저 얘기 나왔던 거 저는 사실 이번에 그 한동훈 위원장 그 스벅 근데 그걸 뭐라고 할 일인가? 나 그게 사실 또 말꼬리 제가 한번 방송에서 한번 뭐라고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정치 얘기 안 하는데 하필 그 사건 사고에서 이걸 다뤄서 아니 그 무슨 뜻인지 모르나요? 그래서 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근데 저희 회사 YTN에서 YTN이 일반 보통 회사보다 평균적으로 연봉이 낮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제 후배들 중에 기자 후배들 중에 스타벅스 안 가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YTN 1층에 스타벅스가 있어요. 1층에 스타벅스 있는데 맞아요. 안 가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조금 부담돼요 사실. 그렇죠. 근데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몇 번 했어요. 매일 스타벅스 걸 먹으니까 이게 적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딴 걸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침 일찍부터 내가 고생하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고생하니까 나를 위한 이제 스몰 럭셔리다 이거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스타벅스 먹었어요 저는. 그렇지만 그 정도로 스타벅스 가는 게 사실 뭐 그런 거예요. 사실 좀 부담되는 부담은 거예요. 좀 되죠. 근데 저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공격에 빌미를 줬다는 점에서 좀 아쉽긴 하죠. 그렇지만 저는 약간 전교 1등 맨날 올백 맞던 친구가 하나 틀리니까 난리가 났지. 그런 거예요. 개떼처럼 이제 다 달려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민주당이 정말
틈이 없구나. 한동훈을 공격할 틈이 없구나. 근데 요런 작은 틈 가지고 저렇게까지 막 벌떼처럼 하는 걸 보면서 한동훈이 진짜 위협적인 존재구나. 민주당이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민주당은 헐리우드 액션 하는 거예요. 헐리우드 액션. 걸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넘어져. 막 심판 쳐다보고 막 이런 하잖아. 막 이런 거. 그렇지. 그거 하고 있잖아. 지금 민주당은 매일 그 짓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걸 보면서 뭐 아까 뭐 선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의 빌미 그걸 줬다고는 할 수는 있지만 그 전체적 취지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스벅 매장이 경동시장과 상생한다는 거. 그러니까 상생이 중요하잖아요. 상생이 중요하고 서민들이 잘 가기 힘든 이곳을 온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왔습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건데 끝까지 안 들어요. 저쪽은. 왜냐하면 이 끓는 점이 항상 낮단 말이에요. 그게 40년 DNA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벅 딱 나올 때 서민이 들어가니까 야 이거 서민 비하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서민 비하라고 나오니까 하여튼 이걸 보면서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이 진짜 요즘에 깔 게 없긴 없구나 생각도 좀 한편으로는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없지 뭐 다 막는데 뭐. 근데 이제 조금 불편한 얘기 좀 해볼게요. 어제 대담. 네, 우리 대통령의 그 KBS 안 불편해요. 말씀하세요. 저 오늘 다 얘기했어. 그러니까 어제 많은 분들이 다 봤는데 물론 뭐 한편에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뭐 아까 우상호 또 뭐 조국 또 이재명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과연 지금 현 상황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항상 의구심이 드나 어제 생각했던 것보다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실망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한 마디씩 한번 해주세요. 총평. 실망했다는 부분은 뭐 어느 부분인지 알겠고 그 정도 말씀하실 거면 생방송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앵커가 따라가면서 뭐 용산을 보여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없어도 충분한 부분이었다. 그것 때문에 괜히 무슨 뭐 홍보용이다 이런 게 나와서 근데 형식이 신선했다고 하는 건 대통령의 앵글이 잘 잡혀서 이게 좀 자연스럽게 잡힌 부분이 있어요. 저 처음부터 굉장히 좋게 보다가 약간 네, 중간부터 좀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다. 저 정도면 생방송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쉬워요. 선배님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저는 이제 그 텍스트하고 그 실제로 봤을 때 그 화면 영상하고는 약간의 좀 뉘앙스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부분 특히 이제 김 여사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들으면서 사실 저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좀 새롭게 인식한 부분도 있었고 좀 진솔하게 설명하시는구나라는 그런 이제 느낌이 들었는데. 잘 이제 빌드업은 됐는데 마지막 이제 골이 안 들어갔다라는 것이 이제 아쉬워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부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좀 아쉽죠. 그런 부분은 아쉬운데 그걸 이제 텍스트로만 풀어놓으면 훨씬 더 떨어져요 감이. 이게 뭐야? 이러려고 한 거야? 그래서. 그 텍스트만 보지 마시고 그거를 이제 좀 같이 보시면 조금 더 마음이 좀 저는 풀리는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됩니다. 뭐 저희는 시간 제한도 없어요. 이것과 관계없이 전부터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생방송 기자회견이 절대 선이고 녹화 대담은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전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그 청와대 출입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기자회견 똑같이 했었어요. 그때는 어떤 방식이었냐면 기자실이 모여서 질문의 순서를 정합니다. 내용을 쭉 정해요. 중요도에 따라서 짚어야 될 것들을 정하는 거예요. 집단지성이 발동이 돼서 질문을 아주 수준 높은 질문들을 짜요. 만들지. 발언자도 다 정해요. 전달해요. 대통령이 준비돼요. 그걸 가지고 그걸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 근데 이걸 어느 순간에 바꿨느냐? 문재인 대통령 때 제 기억엔 마지막 기자회견 때 자유롭게 한다라는 취지로 바꿨어요. 제가 그때 다 봤는데 라이브를 봤는데. 정말 형편없었어요. 저는 저널리스트로서 부끄러울 지경이었어요. 제가 생방송 얘기한 거는 질문을 즉석에서 하는 뜻이 아니고 저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신 취지에 충실한 답변이 나올 수 있는 뭐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거는 충분히 사전에 가능한데 저 말 자체를 녹화라는 것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그렇지 맞아요. 좀 뭔가 선입견이 있단 말이에요. 제 그 얘기예요, 제 얘기. 그러니까 윤 대변인님 그거를 반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왜 망가졌느냐? 질문이 정말 중구난방이고 첫 질문이 나온 다음에
답변이 신통치 않아요. 질문도 두루뭉술해하고 그러면 추가 질문을 하나는 적어도 해야 돼요. 그 그렇죠. 주제에 대해서. 그렇죠. 하지 않고 그 다음 사람 시키면 넘어가요. 주최 측에 너무나 유리해요. 질문자도 마음대로 그 자리에 정해요. 그래서 중구난방으로 하다가 지방지 기자 순서가 되니까 지방지 차례 주는데 지방지는 지방 입장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튀어요. 그다음에 외신 기자는 또 다른 거 물어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질이 너무 떨어졌는데 윤석열 대통령 때 첫 기자회견 때 똑같이 했어요. 그때도 제가 볼 때 너무 형편없었어요. 근데 이런 것을 마치 생방송 짜고 치지 않으니까 자유로운 문답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저 국민들을 좀 그건 오히려 정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생방송 기자회견 저도 좋습니다. 근데 하려면 지금처럼 하면 안 돼요. 예전 그런 방식으로 정말 집단지성이 발동되는 그런 기자회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사 좀 띄워주시면 어제 사실 이제 대담에서 가장 뭐 궁금했던 건 결국은 김건희 여사의 저 관련된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시나. 그러니까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처음 시작할 때 보니까 일단은 그 목사라고 하기도 뭐한 그 양반이랑 만나게 된 과정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저쪽에서 뭐 김건희 여사 아버지하고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만나서 그런 인연을 좀 모질게 끊어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만나고 그러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까지만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대중들이 궁금해하는 건 그러면 그걸 받은 건지 놓고 간 건지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지금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디에 보관되고 있는지 이런 정도 얘기를 그냥 좀 조금 더 지금보다 자세하게 그러니까 사과를 하자가 아니라 뒤에를 얘기 안 하면 이제 오늘 뭐 언론 뭐 소위 진보지 쪽에서는 대부분 그걸 다 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공격의 빌미를 그렇게 주셨을까? 제가 아쉽다는 그런 취지예요. 그 내용 자체가 별로였다 이런 것보다. 주요 정치 지도자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말을 해도 뭐라 그러고 안 해도 뭐라 그러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제가 이해하나 적어도 어제 대통령께서 그 사람 자칭 목사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신 거가 거의 90%라고 봐요. 그 뒤에 지금 말씀하신 건 받았는데 지금 어디 있고 지금 어떻게 하고 이 얘기는요. 관점을 받은 거에 두고 있는 사람이 공격하기 위한 그 방편에서 보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대통령실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보관이 돼 있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대로 갖고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할 만한 얘기였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비중을 앞에 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아버지와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중학교 때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접근한 사람 그게 1번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저도 몰랐는데 왜 그럼 거기에 그 사람이 이 몰카 시계를 차고 들어올 수 있었냐 경호상의 문제를 저도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가 그냥 사적 건물이잖아요. 거기에 보안 검색대를 설치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처음 하신 거예요. 그럼 좀 이해가 가죠. 그래서 뭐 경호가 뚫렸네, 제2부속실이 어땠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거를 대통령이 그 부분은 좀 제대로 들었어요.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면서 그게 폭이 얼만데 이런 얘기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저 같으면 하겠어요. 근데 못 하는 거니까 적어도 국민들께서 받았다는 거에 왜 받았어라는 관점에서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랬구나. 정말 치밀하게 공작이 됐구나. 참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구나. 이 정도만 가도 저는 성과를 낸 어제 방송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좀 말씀하신 대로 정치 지도자는 말을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고 그렇죠. 사실은 대통령이 신년에 어떤 이런 하는가조차도 불투명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했다는 건 사실 그거는 그거대로 평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들이 아쉬워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을 할 때까지만 해도 그 말도 사실은 잘 못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그 말 한 다음에 한번 이제 좀 있었고 충돌이 있었고, 근데 대통령께서 어제 아쉬움과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그걸 그대로 표현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단호하게 하겠다라는 의지도 밝히셨고 제도적인 부분은 제2부속실하고 특별감찰관실 물론 원론적이지만 원래 하시겠다는 입장이니까 그걸 다 이제 또 언급을 하셨고 그러니까 사실은 라운드업은 하실 말씀은 다시 다 들어가긴 들어간 거예요. 조금 기술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김경열 비대위원은
총평을 아쉽습니다로 했잖아요. 아쉽습니다. 어제 그 대통령의 대담 관련해서 그분은 이제 저희 당의 박명수 역할을 하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제가 궁금한 게 그 당 내 분위기 뭐 어차피 두 분 당 안에 계시니까 어제 대통령 대담 관련해서 김경일 비대위원회 아쉽습니다 쪽이 많아요? 글쎄요. 그렇게 뭐 보는 분들도 꽤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초점은 그거잖아요. 어제 방송으로 인해서 이 이슈가 없어지는 거냐, 1번 뭐 더 비화될 거냐, 뭐 하나 많아였다, 뭐 악화됐다, 뭐 이런 거잖아요. 다 거기에 지금 관심을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쉽느니 뭐하는 이런 얘기가 맞아요.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그냥 답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미 반영된 변수예요. 이미 반영이 된 변수다? 이미 반영된 변수고 그 역으로 제가 질문 기자들이 너무 많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뭐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사과를 하고 막 뭔가 감성적으로까지 얘기하고 했다고 쳐서 그 이슈 때문에 너네 당 안 찍으려고 그러는데 사과했으니까 너네 당 찍으려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며 이 이슈 하나 때문에 저희 당 찍으려다가 떠나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또는 거꾸로 사과를 하면은 다시 돌아올 뿐 그런 변수가 되느냐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이슈가 총선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로 딱 물어봤을 때 미친다 60, 안 미친다 40%예요. 네. 그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편은 40, 아닌 사람은 60인 거예요. 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이게 바뀌면 제일 좋겠는데 그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반영이 돼 있다. 그럼 반영됐으니까 끝난 거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를 이 순간에까지 분석을 해야 될 이유는 없다. 더 얘기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요. 저도 일단 어쨌건 어제 대통령이 담화에서 어떤 방식이든 이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평가가 있겠지만 입장을 냈고 이제 이후에 이걸 가지고 또 왈가왈부할 상황은 안 될 것 같고 일단 뭐 대통령께서 뭐 이걸 또 얘기하진 않을 것 같고 그죠? 근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저는 그냥 좀 자유롭게 그냥 이렇게 많이 제가 생각하는 것들 얘기하고 하는데 민주당이 그런 걸 깔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처음에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기사 좀 띄워주세요. 한동훈 위원장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전 영부인이 더 그 관훈클럽에서 그랬나요? 전 영부인께 더 세다. 네네.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이거 과일 그러니까 이런 거가 이거 기억나세요? 과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법카로 과일 1,000만 원. 이런 거 가지고 사실 뭐 샴푸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는 뭐 저들이 와서 놓고 갔건 뭐하건 함정을 파가지고 한 거지 이건 본인이 가가지고 그냥 해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저런 상황이 어찌 보면 더 센 게 아니. 근데 저도 민주당이 이런 걸 할 때마다 사과를 안 하는 걸 보면서 너무 이쪽에만 가혹하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일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 나올 때마다 민주당이 하는 행토는 노론하고 똑같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노론 앞에 들어가면 뭐 사화까지 가는데 그냥 쉬운 말로 자 조선 때 보면 억울하게 막 공작해갖고 한 거 우리가 아는 거 많아요. 자 조광조 주초위왕. 그 다음에 작서의 편. 이거 다 뭡니까? 그러니까. 조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했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런 그렇죠. 정치를 생각하고 있는 부류가 저쪽 부류다. 우리는 그거는 아주 옛날 얘기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불의에 맞서서 얘기를 하려면 제가 얘기하지만 단칼에 끊어주지 않으면 거기 말린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기억을 하시자고요. 작서의 편, 쥐를 태워가지고 막 뭐 저주했다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자 그런 옛날 정치식으로 계속 공격하는 무리들에게 우리는 당장은 억울합니다. 억울한데 정도를 걸으면서 깨자. 그게 4월 10일이다. 그 선봉장은 손흥민도 될 수 있고 유재석도 될 수 있는 한동훈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갑니다. 아유, 되죠? 하나에 딱 정리가 되네요. 제가 오늘 시장에 갔었는데요. 네. 예, 고척 그 골목 시장에 갔었는데 과일 가게 갔는데 사과가 5개가 10,000원이에요, 10,000원. 5개. 예, 제초랑 같이 가는데 제초가 이 정도면 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과일 가게 그 주인 그 분께서 팔기가 자기도 팔면서 미안할 정도래요. 너무 올랐으니까 본인도 어쩔 수가 없는데 그렇지. 과일값이 사과값이 그렇게 오른 거예요. 그저께는 항동 주민센터에서 그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명절이라고 음식을 나눠드리는 그 행사가 있었어요. 거기 갔는데 그 나눠주시는 분이 자원봉사자가 사과값이 너무 올라서 죄송한데 바나나를 이번에 준비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네, 이게 민생의 현장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민생을 지금 도외시하면
뭐 운동권이고 뭐 이거 뭐 김건희여서 이거는 이제 그분들한테는 약간 사치스러운 얘기. 민생은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런 와중에 법카로 과일을 1,000만 원어치요? 저거 믿어집니까? 근데 저게 굉장히 정확하게 수치화된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번 공관에도 채워야지, 집에도 갖다 줘야지. 저기 배소연 씨고 밑에 있던 조명현 씨가 맨날 사진 찍어서 보고했잖아. 둘이 또 그 나눈 내용부터 녹취까지 다 나와요. 거기다 뭐 본인 샴푸 일제 샴푸도 사오라고 그러고. 이재명 대표가 대선 막 그 즈음에 한 얘기가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청소 노동자였는데 어디서 항상 과일을 갖고 오면 뭐 썩기 직전 뭐 이런 거만 갖고 자기 소원은 냉장고에 과일을 꽉꽉 채우고. 와 소원 성취했네 그러면.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네. 과일에 아주 그냥 진심이야. 그러네. 뭐가 사과가 3개 빠지고 거기다 채워야 되고 뭐. 한 사람은 회의에 진심인데 한 사람은 과일에 진심인 거야. 이게 뭡니까 이게? 댓글 너무 웃겨. 어쩐지 수박 하더라. 그렇지. 과일의 진심이라. 뭐 멜론도 있어. 그러니까 멜론 이제 멜론도 지금 쳐내고 있는 중이라. 아무튼 진짜 조금 전에 마지막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이 얘기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런 일이나 조국 장관 일이나 뭐 소영길 대표 일이나 사과가 아니라 다 성내고 공격을 하는데 조국 전 장관은 그리고 사실 말이 계속 바뀌었거든. 처음에는 아예 안 했다가 지금 직권남용도 이제 감찰 무마한 거 인정했어요. 근데 범기가 안 된다는 걸로 주장 바꿨어. 근데 그거 잘 몰라요 사람들이. 조국 장관은요. 오늘 한 말 중에 아까 사실관계 확정됐잖아요. 20일. 저도 알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에 동의를 못한다. 내가 그 얘기를 보고 저 사람 큰일 났네. 그렇지. 저 사람 큰일 났어. 그래도 안 해서 그래. 변호사가 아니니까. 그리고 뭐 그건 제가 봐줄 수 있는데 그래도 교수로서 좀 그랬어요. 그렇지. 다른 데도 아니고 거기 교수인데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말이에요. 정말 창피하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이분들 얘기는 아예 우리가 안 하는 안 하게 될 수 있기를. 그런 사회가 정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좀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민생으로 좀 치열하게 경쟁해서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